오늘은 현대미술 감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품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먼저 들어볼게요. 미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주민? 예술.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는 미술을 어떻게 생각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좋아한다. 또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표현한다. 또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 답안을 줄 테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나는 미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쉽다고 생각한다. 자,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술이 쉽다고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게. 어렵다 혹은 난해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현대미술 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랑 컴퓨터실에서 또 감상 활동했을 때 얘기로 들어가 보면 고대 미술, 동굴벽화나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지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쭉 얘기했는데 특히 현대미술로 오면 올수록 어렵다, 난해하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혹은 이건 나도 하겠다 싶은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작품을 보여줄 건데 가격이 무려 475억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고 이거는 475억의 가치를 한다. 이게 475억이라고? 둘 중에 하나의 생각 쪽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게 475억입니다. 네? 안 보여요. 저 파란색에다가 하얀색. 이거는 사람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캔버스에 가운데 이렇게 흰색 줄을 그었습니다. 뭐 하시는 자, 제목은 버넷 뉴먼의 원 모먼트라고 하는 1953년 작품인데, 자, 나는 이 작품이 475억의 가치를 하는 것 같다. 나는 이게 왜 475억이지? 약간 이쪽에 가깝다. 자, 여기서 아직 조금 가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의견이죠. 왜 475억의 가치를 한다고? 부분이? 그러면 1953년에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린 메모장이나 그림이 있으면 그건 다 475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세민.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어서.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명성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람 이름으로 파는 거 아닐까? 이름값이다. 혹시 새로운 시각이네요. 민준이? 그런 그림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475억에 이 뜻이 뭘 것 같아요, 민준이? 원 모먼트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만한 작품을 보여줄 건데, 지금은 파란색 캔버스에 흰색 선이라도 그어져 있죠. 검은색 캔버스 이렇게 3개가 있어. 근데 이게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건 나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10억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10억 이상이면 저렇게 자, 나는 이거 왜 10억인지 모르겠다. 자, 봐봐. 여러분도 지금 이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자, 내가 이거 1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나? 시연이? 그 화가가 그린 거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는 우선은 돈이 높은데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가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유명하기만 하면
뭐든지 답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다고. 진영이? 저쪽에 그 가치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아니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한 개밖에 없는 것 같다? 도훈이? 다른 사람의 사람 그런 거 다른 거 그리는데 이 작가는 다른 시각으로 봐서 다른 시각? 자, 그럼 이 검은색 세 개 도대체 무슨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 미래래요. 민준이? 그 인간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되게 막 구체적이고 되게 선명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런 식으로 새로운 도전 자,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거 나도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사서 똑같이 칠하고 이거를 이 현대미술관에 가서 나 이거 똑같이 그렸으니까 이거 10억에 사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살까요? 왜 안 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저작권 뜻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라서? 무조건 치매가 아니고. 자, 다른 작품 하나 보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자, 이게 똥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10억이 넘습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내가 그림이에요, 모르니까 이해해서 그런가? 그림이에요. 아니요, 그림이 아니라 그 설치 미술입니다. 자, 지금 그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한 코미디언이 현대미술관에 가서 이런 작품들을 쓱 보더니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이 가치지?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현대미술 중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여줬던 작가 중에 잭슨 폴록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막 붓으로 이렇게 막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렸던 사람인데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자, 근데 그 코미디언이 자기도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약간 제목도 약간 비슷하게 바꿔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아까는 검은색이라도 칠했죠? 이번엔 빈 캔버스 3개만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10억이 넘는다니까 이 코미디언은 이걸 보고 1번, 2번, 3번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조롱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 세계 미술 시장의 그 작품 가격들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는 높은 경매 시스템을 자랑하는 그 경매장에서 경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 생각해요. 혹시 이렇게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싼 이유는 경매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걸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비싼 물건을 만들 수 있을지 현대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2개의 팔찌가 비디오 화면 위에 무한 재생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걸 한번 봐요. 자, 이것도 한번 봅니다. 이거는 유리상자 안에 뭐 돌처럼 생긴 무언가들이 막 들어있는데 이 작품의 가격이 2억 4천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 번째로 본 작품은 실제 공중전화 박스에 있던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유리 액자 안에다가 하나씩 띄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재판매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술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오래돼 보이게 만들어라. 두 번째, 그것을 유리상자 안에 넣어라. 세 번째, 그것을 오래된 것처럼 해서 쓰레기를 재판매해라 라는 걸 하고 그걸 실제로 자기가 영상을 찍으면서 그 과정을 합니다. 1번, 자신이 쓰고 있던 빨간색 비닐을 벗습니다. 2번,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3번,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비닐을 유리 액자 속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게 그 경매 사이트예요. 이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인데 시작가는 1달러. 그리고 이걸 이제 더 높은 가격이 그 기간 내에서 3달러, 4달러, 5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부른 사람이 그 가격에 사가는 시스템인데
자, 이거 얼마에 팔면 됐을 것 같나요? 한 5달러? 5달러. 아 5달러 좀 5센트. 3달러 이런. 3달러? 자, 민규 5만 달러? 5만 달러? 자, 놀라지 마세요. 4,000달러. 자, 이 사람은 이 자기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12억 원에 낙찰. 12억 원요? 네. 돈을 자, 제목은 뭐냐면 아티스트의 비니.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로 미국 달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와 프로. 자, 봐봐. 근데 이 사람이 이 과정을 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다 올렸어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풍자하는, 현대미술이 왜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존의 예술을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가치가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예술이 도대체 뭔지 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이게 뭔지, 얼마에 팔렸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캔입니다. 캔 안에 이탈리아 사람 피에로 만초니라는 사람이 작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두었고 90개로 한정 수량을 생산했으며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1961년에 만든 게 2015년에 아까 이렇게 전화 들고 있는 그 경매장 중에 제게 그 영국의 소더비 경매라고 굉장히 커다란 경매가 있어요. 거기서 이 한 캔이 3억에 팔렸습니다. 한 캔이요? 네. 이게 여기 이 캔에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진영이? 아닙니다. 지금 사탕 아닙니다. 돌멩이 아닙니다. 연필 지우개 아닙니다. 진원? 흙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캔. 캔 아닙니다. 캔 속에 캔이 들어있어? 자, 지원이. 어떤 돈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야? 필리핀 거야? 뭐야? 잠시. 네? 돈 아닙니다. 자, 영이. 물 아닙니다. 자, 한 글자는 맞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나온 거였어? 저는 뭔지 아닙니다. 한 글자. 윤호. 진우? 흙? 진흙은 두 글자고. 예음이. 한 글자예요? 네, 한 글자. 아. 민규. 얘는 코 아닙니다. 이게 똥? 정답입니다. 자, 여기 메르다드 아티스타라는 게 그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걸 해석하면 아티스트의 똥이라는 뜻입니다. 자, 얘들아, 이제는 자, 선생님이 그때 그 보여줬던 현대 미술 중에 변기 이렇게 넣고 이거 샘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요? 그것처럼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장이 돼가지고 그런 이렇게 기존에 있는 생각을 깨부수거나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똥이 90개의 캔에다가 남은 그 똥이 3억 원에 팔리기도 하는 진짜 시대가 똥이에요 됐어요. 그럼? 진짜 똥이죠. 아, 자기 똥이에요? 그 사람 똥이죠. 그리고 이 위에 보면 그 사람 막 사인도 써 있어요. 자, 한 사람들이 똥 그래서 현대 미술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난해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되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최초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가 한 명의 작품을 보여줄게요. 이 작가는 영국 작가인데 현재 살아있고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의 작품을 팔기도 한 사람이고 되게 그 어떤 사람에게는 찬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비평가들에게는 안 좋은 평을 듣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에미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작품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오 멋있다. 자, 이거는 그 과학실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는 거 알죠? 네. 포름알데히드라고 해서 그 용액 안에 다 넣어 놓으면 썩지 않게 보관을 하는 건데, 아 좀 진짜 상어요 저거? 네, 진짜 상어를 우와. 그 절단을 해서 포름알데히드에 고정을 시켜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 거기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를 옆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우와. 진짜.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이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이 작품의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붙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고 이 사람이 엄청난 찬사를 받은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은 잘 들으세요. 조스바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그러니까 그거는 길죠. 길으니까 그냥 써줄게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 마음속에 있는 죽음 유체적 무시죠. 유체적 유체적 죽음 불가능성의 불가능성. 가격은 일단 나중에 얘기해 줄 거고. 와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지 선생님이 그때 시계 2개를 보여줬잖아. 그다음에 그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거의 이 의미랑 저거랑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 의미. 육체적 죽음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육체적 죽음이 불가능하다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랑도 연결을 시켜야겠죠.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상어한테 그 입으로 찾아. 아닙니다. 서희.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은 죽었지만 몸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멋진 생각인데 이 작품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민준이. 그러니까 죽는데 네. 죽었을 때 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품에 정답은 없지만 선생님이 이 작품은 그래도 의도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연이. 그 상어가 네. 지금 무슨 요괴 때문에 썩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데 육체적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제목을. 지금 시연이가 거의 대부분 왔어요. 근데 이쪽에 이런 거랑 연결을 시켜줬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연결.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 상어가 죽어 있다고 생각을 거의 육체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네. 영혼은 죽어도 육체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영혼은 죽어도 육체는 살아있다라고. 육체적 죽음이잖아. 지원이? 지금 저 차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유지되는. 네.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것도 생각해보게 하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영혼적 죽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자, 봐봐.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대요. 자, 봐봐. 여러분들 중에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미 죽은 사람 중에 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엄청 흥행했죠. 그래서 그 사람 죽은 지 한참 지났는데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억을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죽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거랑 이걸 연결시킨 거예요. 자, 상어는 죽었지만 지금 포름알데히드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죽으면 썩잖아. 그러면 썩지 않는 그 상태를 마치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표현을 했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막
얼룩말도 막 세로로 반 잘라서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동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되게 오묘한 느낌이 있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엄청나게 뜬 다음에 그 작품을 판 돈을 가지고 200억을 투자해서 다음 작품을 다음 작품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어요. 동물 죽이는 그 작품은 동물 죽이는 화가. 그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는 좀 이따 알려줄게. 이걸 만들었어요. 저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해골 위에 실제로 8,000개의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만듭니다. 진짜 해골이에요? 진짜 해골이에요? 네, 진짜 해골입니다. 누구? 진짜 해골. 근데 이게 이제 해골이라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뜻과 다이아몬드라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면 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제목은 신의 사람을 위하여라는 작품이고, 자, 해골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인 속성과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속성이 같이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승훈이? 아름답게 죽는다. 아름답게 죽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민규? 죽음은 아름답다. 죽음은 아름답다. 그럼 반대로 다이아몬드가 죽이랑 그거는 자, 봐봐. 해골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죽고 나서 썩어 없어지는 소멸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예뻐요. 영화네요. 영원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꽂아놓는 이유가 우리 사랑 영원히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소멸, 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해골만 보면 이제 인생이 덫이 없고 끝이 없고 죽음은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전혀 다른 속성인 영원한 속성을 갖다 붙임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생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자, 이걸로 이게 200억 들였다고 했죠. 940억에 팔렸어요. 40억 사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사람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거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많이 벌었겠죠. 그걸 가지고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또 해서 또 최근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서 베니스에서 그 전시회를 했는데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되게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막 그 금은보화랑 예술 작품들을 실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근데 그거 침몰한 것들을 자신이 바다에서 이렇게 다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전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직접 그 가상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거를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빙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작품들 위에 뭐가 생길까요? 바닷속에 오래 놔두고. 네. 맞아요. 해초나 뭐 이런 뭐 따개비나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겠죠. 그걸 이제 3년 뒤에 자기가 직접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전시를 하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3년 동안 됐던 여기 이렇게 그 해초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썩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린 것을 우와. 이제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전시를 이렇게 한 거죠. 와, 얼마나 팔렸어? 자,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다이빙을 한 사람일까요? 이 작품 만든 사람?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뭐 상어 반으로 가르고 그런 거 자기가 직접 할까? 이 사람은 거의 공장식으로 조수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만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지금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에서는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아티스트의 똥이라고 그 캔에다 먹어서 좀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에는 그 막 실제처럼 그린다라는 게 이렇게 추앙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진기가 나와서 사진보다 더 잘 그리거나
더 잘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 보다 지금 방금 본 이 데미안 호스트의 작품은 좀 그래도 어렵다라기보다는 신선하게 다가오죠. 자, 두 번째로 미술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선생님이 두 가지 줄 테니까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술을 잘한다와 잘 못한다. 자, 나는 미술을 잘한다. 나는 미술을 잘 못한다. 아, 저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자, 손 내리고. 자, 근데 여러분들 1학년 때나 유치원 때 생각해보면 다들 미술을 스스로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거나 잘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그런 자신감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건데, 자, 예전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실제로 그리거나 그런 게 잘한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낙서식으로 하거나 잘 그리지 않아도 잘한다라고 하고 잘 팔리거나 그런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예를 좀 몇 개 보여줄게요. 사과를 보여주고 상받은 정말 상어는 뭐 근데 가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싼 예시만 선생님이 진짜 하나씩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잠깐만. 2번 하기 전에 2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잘한다 전에 이거 먼저 할게요. 미술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미술 내가 이 재미없다는 그리는 거 행위 포함해서 미술관에 가서 감상을 하는 거에서 내가 재미를 느끼느냐 못하느냐 포함입니다. 나는 미술 재미있다 재미없다 둘 다 뜨는 건 뭐예요? 잘못 들었어. 아, 잘못 들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이번에 보여줄 예시는 그래도 현대미술 중에 재미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몇 개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람은 보테로라는 사람이에요. 인식이 있는. 자, 이 오른쪽 그림은 너무 유명하게 잘 알죠? 누가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테로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뭔가 푸근하고 재미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그렸는데 뭐 예를 들면 얼마나 다 돼지로 그려놔. 자, 지금 시연이가 얘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돼지로 그려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이상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마른 사람. 마른 사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약간 뒤집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의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사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이 사람보다 더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훨씬 재미있게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론 잉글리시라는 사람인데 한번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기셨죠? 자, 이 사람 작품입니다. 자, 여기 이거 가운데 있는 이 삐에로 뭐 같아요? 오리. 조커 아닙니다. 오리가 자, 얘입니다. 얘. 맥도날드의 로널드입니다. 근데 로널드를 지금 표현하기 좀 약간 무섭게 표현했죠. 자, 그리고 로널드 얘와 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웃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뚱뚱하죠. 자, 얘는 어느 회사의 로고입니까? 맥도날드 음식은 건강한 음식일까요? 아니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뚱뚱해져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모자 뭐를 표현하는 걸까? 맞아요. 공산주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랑 자본주의의 최상단에 있는 맥도날드랑 같이 이렇게 매치가 돼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기괴하게 이렇게 변했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풍자하는 사람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네가 살쪄서 망하게 되는데 50달러면 충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광고판에다가 그래피티로 표현을 해놓은 작품이고 다른 것들도 뭐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맨날 보는 이게 무슨 마크죠? 스마일 마크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그 안에 이면에는 이런 뭐 해골 모습을 해서 뭔가 조금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완전 무섭다. 자 이런 식으로 맥도날드를 이렇게 슈퍼 사이즈 맨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 그 뼈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고 미키마우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 이거는 피너츠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던킨도너츠를 패러디하는 이런 거나 여기 보면 켈로그 마크도 지금 굉장히 뚱뚱하게 변했죠. 그리고 여기서 칼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뭔가 풍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누군가에게는 동심을 파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러면은 나 맥도날드나 다른 데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게 예술 작품으로 풍자나 패러디한 우리 광고나 개그맨들이 뭐 이런 거를 패러디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듯이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뭐 그걸 똑같이 햄버거를 팔거나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 그 스프레이로 벽에다가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걸로 시작한 사람이기는 한데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피티를 하는 것을 잡아가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피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자, 세 번째는 잘한다와 못한다.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사진기가 나온 이후로는 사실 똑같이 그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졌고 개성 있게 그리느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쉬는 시간에 공책 한쪽 구석에 끄적끄적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 이제 낙서도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서 중에 가장 유명한 작가 2명을 보여줄 건데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가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보여줄 작가는 장 미셸 바스키아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 사람의 작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중에서 좀 제일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거는 그 공룡이 왕관 쓰고 있는 이 작품일 텐데 유니클로나 이런 브랜드에서나 이런 데서 협업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작품들 낙서에서 시작됐으면 여기 이런 그림들 보면 굉장히 그냥 내가 막 색깔 여러 가지 펜으로 그린 그냥 낙서 같죠? 근데 이런 낙서 같은 작품의 가격을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이 작품이 1,250원. 자, 이런 작품, 낙서 같은 작품들이 이런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과거에 뭐 르네상스 시대나 이런 때에는 이런 그림하면 낙서 그리지 말라고 등짝 한 대 맞았을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더 유명한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어요. 죽었으니까 아까 그 사람이 자,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아마 다들 한 번씩은 그림 봤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키스 에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그림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옛날 뉴욕 지하철에 보면 그 검은색 보드가 있어서 거기다가 기차 오는 시간이나 광고를 쓸 수 있게 검은색 칠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키스 에링이에요. 이 사람이 키스링인데 이 뉴욕 지하철에 있는 검은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이 마치 SNS에 퍼지듯이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이 사람 그림 보이고 하다 보니까 마치 광고되는 것처럼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전시회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이는 그림들이 이런 것들이 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팝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죠. 자, 근데 이 사람의 그림들도 보면 되게 낙서 같은
느낌들이 살아있죠. 뭐 그냥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들 뭐 그냥 그 플립북처럼 교과서 한쪽에 그려놓고 만화처럼 그리는 거랑 굉장히 형태가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효과선 같은 걸 보면 만화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줄 것은 그래피티 작가인데 그래피티는 그 낙서 예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마 1년 전, 2년 전쯤에 우리나라 실검에도 1위에 오르기도 해서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전이네요. 소더비 아까 전에 그 똥캔 팔렸던 그 경매장입니다. 자, 거리의 예술가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처음에 그 그래피티는 잡히면 다른 사람 벽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로 그림 그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잡히면은 벌금을 맞거나 잡혀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그냥 몰래 이렇게 작품을 딱 남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작품 메시지도 되게 좋고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남겨서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래피티를 그린 벽을 이렇게 통째로 뜯어가지고 어디다가 팔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갈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 저 뒤에 걸려 있는 공판 하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품합니다. 그냥 빠르게 그리고 가야 되겠지. 이걸 일일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미리 저거 뿌릴 부분을 파놓고 딱 붙이고 그리고 종이 딱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소화전 위에다가 이거 딱 치면 물 푹 나오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재미있거나 풍자적이거나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자, 이거 경매 최종 낙찰받은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환불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지고 갔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됐기 때문에 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사갔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예술계의 테러리스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뭘 했냐면 아직 정체를 모르는 거죠. 네, 얼굴 안 박혀졌어요? 이름도 뱅크시도 약간 그 필명 같은 이름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이 그 돌 위에 이거 뭐처럼 보여요? 옛날에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거? 마트 카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고 엄청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에다가 도둑 전시를 합니다. 이게 마치 원래 거기에 있는 돌인 것처럼 전시돼 있는 돌인 것처럼 이습 전시를 해요. 잉크씨가요? 네. 전시를 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들 사실 뭐 별거 아니다. 그 아티스트의 빈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뱅크시가 합니다.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수염도 붙이고 몰래 가서 사람도 없을 때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자, 여기 이거 방독면이에요. 실제대로였으면 그 방독면 쓴 뭐 르네상스 시대 방독면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이런 걸 그냥 붙여놓고 가요. 안 되죠. 여기 있는 작품들은 오히려 이제 그 조롱을 하는 느낌으로 이 두 개 가운데 여기다 붙여놓는 거죠. 아까 봤던 볼입니다. 설명. 아까 봤던 볼. 또 하나 붙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며칠 뒤에 뱅크시가 자기가 이런 거 했다라고 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걸 눈치 못 채고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의 그런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관람을 하고 있는 관람객들을 조롱한 걸 수도 있고 그 박물관의 그림들 자체를 조롱한 걸 수도 있고. 권리를 나온다니까. 라면 잡혀가. 자, 이 사람이 했던 세 번째. 자, 이 사람 그림 15억에 팔렸죠. 15억에 팔렸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막 그림 막 쭉 내놓고 팔잖아. 그 가운데 자기 그림이 이렇게 섞여 있고 그걸 $60에 판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이 살 것인가 실험을 해보면 근데 60사람이 60달러면 한 6만 원 정도. 그 사람이요, 뱅크시가요. 네. 그 그러니까 얼굴도 공개 안 됐고 15억을 어떻게 가격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작품을 누군가에게 팔았겠죠. 뭐 한 달이 걸쳐서 팔든지. 자, 여기 이 사람 작품 이게 다 뱅크시가 실제로 그린 작품입니다. 다요? 네. 이 사람 뱅크시가 아니지만 고용된 사람이에요. 물건 파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세이스탐스문에 처음으로 팔립니다. 하지만 50% 할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개를 살 테니까. 뉴질랜드에서 온 여인이 주점을 또 삽니다. 네 개를 삽니다.
사람이 산 작품은 나중에는 또 나와요. 이제 장사를 접습니다. 장사를 접고 나서 뱅크시가 트위터에다가 사실 그거는 내가 그린 작품이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뒤늦게 이 장소를 찾아와 보지만 이미 다 철수한 후였죠. 와, 상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한 거를 볼 눈도 없으면서 실제 경매에서는 몇십억 원에 파는 거를 60달러에 파는 그런 것들을 비꼬는 행위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죠. 이거 완전 상상들 완전 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낙서의 하나인 그래피티에서 시작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우리가 이 낙서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뱅크시는 그 낙서에서 시작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좋은 일, 사회적인 일, 특히 지구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했던 시리아, 그리고 라일라 게임 했었던 가자지구, 거기에도 그래피티를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자, 전쟁은 하는데 이게 매번 폭격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가서 한 거죠.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트위터로 하니까. 자, 이거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가장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이 감시탑을 그 놀이국 기구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가자지구에 분리장벽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있으면 싸우니까 장벽 위에다가 그 장벽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래피티로 표현한 거죠. 자, 장벽이 틈에 이 사이를 천사가 이렇게 열고 있는 듯이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자, 이 풍선 타고 이 장벽을 넘고 싶은 마음을 그래피티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봤죠? 그 뉴질랜드에서 온 남자가 샀던 그림 가자지구에 실제로 이렇게 그래피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15억 원에 됐던 이 그림은 시리아 난민을 위해 그린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There is always hope라고 써있는데 언제나 희망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작품 속에 좀 메시지를 담는 편이에요. 근데 김민재는 부수지 않아? 아직까지 부서졌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자, 운동장에도 못 부수. 뱅크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가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두 번째로 볼 작품은 보테로, 아까 모나리자 뚱뚱하게 그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라크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이 사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에서 뭔가 이렇게 표현들이 그 사람 특유의 그림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피카소도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게르니카라는 작품인데 스페인에 게르니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군이 거기다가 폭격을 해서 인구의 거의 3분의 1가량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작품을 그린 게 바로 이 게르니카인데, 자,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술가로서 붓을 들고 싸운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의 학살이에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피카소가 그린. 와, 영광스러운데.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역할도 우리가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미술 작품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 감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낙서를 조금 해볼 건데, 낙서를 하더라도, 자, 봐봐. 여기에
이게 종이라고 해봅시다. 이것도 낙서죠? 네. 뭐 이런 것도 낙서일 겁니다. 자, 둘 중에서 보는 사람이 봤을 때 같은 낙서여도 분명히 좋은 게 있고 보기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선과 선 사이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아볼 거예요. 아까 키세링 본 것처럼 요즘에도 그런 낙서로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텔에 한번 나왔어요. 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reat. Easy, that's okay. Do you know well about BTS? Songs or I don't know any songs, but I'm familiar with that. Yeah. 노래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데 그래서 안 보내주냐고요? 자, 이 사람도 보면 패턴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 이런 빈 공간들을 여기 뒤에를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점 같은 거 여기 이런 데도 보면 점이랑 이런 것들로 그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패턴으로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만의 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다른 그림을 보면 좀 더 보기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미스터 두들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 빈틈들을 이렇게 자기가 그림을 채우는 식으로 해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죠. 그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진짜 스케치 같은 거 아니고 한 번에 딱 똑똑하니까. 우와. 사이즈 못 쓰는 거. 갑자기? 진짜 너무 잘 써주잖아. 절대 안 좋아. 아니, 어떻게 알아주고 하니까. 진짜 문자가 뭐 이런 노플을 꺼내자 뭐 같아. 아이디어가 나오는